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9%의 수익률이며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9%입니다. 어제 하락으로 QLD와 USD는 다시 마이너스 두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약 2천만원 정도이고요.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부터 살펴보면 현재 QLD는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최근 약 2달 정도 관망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현금을 모으고 있죠.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는 빠르면 오늘 바로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평선이 검정색 60일선입니다. 60일선에 닿으면 1일차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가 어제 60일선에 닿으며 1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전 정말 거의 반년 만에 매수 타이밍이 왔는데 그리고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5일차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아쉽지만 결국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다행히 하락폭이 크지 않습니다. 즉 오늘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FOMC나 CPI와 같은 이벤트가 끝난 그 다음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제 금리가 결정되고 성명서가 나왔을 때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성명서가 참으로 애매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표현이 딱이었죠. FOMC 성명서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최근 은행 파산 위기와 금융 스트레스가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만장일치로 25bp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행 파산과 관련해 여전히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 정말 중요했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 성명서에서는 추가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었는데 이번 성명서에서는 이 문구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금리 인상을 시사하던 문구였죠. 이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금리 동결을 시사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거 그 어떤 금리 인상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렸고 훨씬 높은 금리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치 폴 볼커의 재림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과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던 5.25%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또 불안하게 왜 또 하필 리먼 브라더스 때와 같은 금리인지, 그리고 심지어 더 빠르게 올려버렸죠. 과연 경제가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제 지수 흐름으로 다시 넘어와서 살펴보자면 변동성을 보이고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결국 갑자기 주르륵 흘러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구간이 어디였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순간입니다. 처음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증시는 상승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파월의 기자회견 핵심 내용을 공유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가 긴축 문구 삭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문구를 제거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고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즉 다음 달 6월부터는 금리 동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추가로 파월은 이제 금리가 긴축 쪽이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 파월은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면서 특히 강력한 노동시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여전히 완만한 침체를 예상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라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파월이 확실하게 금리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이 금리 인하 전망 시기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공유드렸지만 과거 연준 의장들의 FOMC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파월 의장이 안 좋은 시기에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가장 주가 흐름이 안 좋은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저 빨간 차트와 비슷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6월부터 금리 동결을 바라보고 아이러니하게도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합니다. 분명 파월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었는데 9월 금리 인하를 전망하던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7월 금리 인하로 오히려 인하 시기 전망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번에 25bp 인상을 또 하게 되면서 중소형 지역은행들은 더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버티지 못하는 은행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은행 파산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은 다음 타자를 탐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팩웨스트 은행일까요? 현재 팩웨스트 뱅코프의 주가는 시장이 끝난 후 반토막을 넘어선 마이너스 58%까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죠. 팩웨스트도 내부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매각도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은행은 지난주 실적 발표했던 은행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일부 예금 인출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예금은 안정되고 있다 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조금이라도 파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상장 폐지되기 전에 일단 다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효과죠. 즉 완만한 경기 침체나 깊은 경제 위기는 결국 올 겁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리고 시장은 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은행들이 계속 파산하기 시작하기에 어떠한 사건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고 연준은 결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발표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 그리고 6월엔 금리 동결 전망이 88%이며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전망합니다.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까지는 금리 동결이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전망이 빨라진 겁니다.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금리를 인하한다고 전망합니다. 이 시장의 전망대로 움직인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경기 침체,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하락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돈 버는 대로 그대로 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분할 매수하기 위해 평단가를 더 낮추고 전고점 회복할 때 수익률 100%를 위해서 말이죠. 미래를 바라보고 소중한 돈을 웅덩이에서 넣는 겁니다. 오늘 밤 시장이 끝나고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과연 구원투수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그대로 증시를 끌어내리게 될까요?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적 추세가 아닌 장기적 추세입니다. 애플이 오늘 시장이 끝나고 실적이 안 좋으면 앞으로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질까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 봅니다. 즉 단기적인 실적 악화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이 5년 이상 정말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웅덩이에서 줍줍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계좌는 양전하게 되어 있죠. 결국 공포와 지루함이라는 심리를 이겨내고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미래에는 전고점을 회복하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자산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시간을 활용해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르면 내 자산이 상승해서 좋은 것이고 내리면 주식 수량도 모을 수 있고 내 평단가도 낮추면서 다음 상승할 때 더 많은 자산 증가를 노릴 수 있어서 좋고 우리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오줄 웅줍 투자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 투자 방법을 지속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